자, 반면에 파리는 작년에는 결승에도 그래도 올라갔는데 올해는 4강에서 좀 좌절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저희가 맨시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 멘탈적으로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경기 내내 1차전 때도 2차전 때도 아쉬운 모습이 많았다. 축구적으로 되게 떨어졌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무너진 느낌이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이번에도 괜찮은 기회일 거라고 봤는데 좌절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클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 슈팅 여인에게지만 유효 슈팅이 없습니다.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을 잃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고 주요 기록 중에 점유율,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은 파리가 더 앞섰지만 이 경기를 파리가 우세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경기 자체는 내용을 봤을 때 무조건 맨시티가 의도한 전술대로 파리를 꽁꽁 묶었다. 그래. 전반 정도? 전반에는 초반 정도. 파리가 좀 몰아붙였다고 봤어요. 그렇죠. 실제로 마레즈의 선제골이 터진 그 부근에도 파리는 계속 맹공을 퍼부었잖아요. 경기 초반에 진첸코의 그 어깨를 맞았던 그렇지. 그리고 VAR까지 갔던 그 핸드볼 의심 상황도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 마르키뉴스의 헤더 골대 맞은 거 그리고 세컨볼에 대한 디마리아 슈팅까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파리의 공격은 오히려 무뎌졌고요. 점점 더 경기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배경들을 이제 볼 텐데 일단 초반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압박이 저는 꽤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해요. 일단 선수들이 최대한 파리의 빌드업을 측면 쪽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뭐 데브라이너라든지 베르나르도 실바라든지 기동성 있는 선수들을 압박이 받으니까 파리가 빌드업을 할 때 계속 좌우 측면으로만 볼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일단 공격 방향이 읽히고 말았고 근데 맨시티도 전술과 다르게 실전에서는 약간 허점이 보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날은 페르난지뉴랑 균도안이 이제 수비할 때 약간 미드필드처럼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미드필드들의 수비 범위가 좀 좁았어요. 그래서 중앙 쪽의 공간이 의외로 여유였고 이날 경기에서 균도안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저는 페르난지뉴는 개인적으로 좀 잘했다고 보고. 그죠. 어쨌든 지금 페르난지뉴 초반에는 초반에 있었고 그래서 이 균도안은 90분 동안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공간 사이로 파리 선수들의 패스가 좀 통과가 되면서 경기 자체는 오히려 파리가 점점 중앙 쪽으로의 공격 시도가 많았던 걸로 좀 보여진 경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중앙만 시간이 지나서 중앙만 파고드는 건 결국 포체티노한테도 비판을 할 만한 문제일 것 같고요. 이외에는 뭐 이제 맨시티가 허용한 공간은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맨시티가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고 골도 적재적소에 들어가면서 결승 진출 확률을 보다 더 높여놓았고요. 결정적으로 시티 수비를 뚫기 위한 이 연결고리 내지는 드리블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파리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게 이제 디마리아와 네이마르의 얘기가 되고요. 경기 막판부터는 데브라이너랑 베르나르도 실바가 수비할 때 보면 좌우 위치가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수비할 때 전반 막판부터 봤을 때 이 선수들이 이제 좌우가 바뀐 상태로 또 압박을 하니까 아예 중앙 쪽은커녕 측면까지도 고립되어 버리는. 그래서 결국 파리 선수들이 점유는 계속하지만 실질적인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던 그런 경기 양상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골을 넣으면 넣을수록 파리는 경기를 관리하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자멸한 느낌까지 주고 말았죠. 좀 이 선제 실점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 골을 먹혔을 때도 생각해보면 정상적으로 경기 운영하면서 두 골 넣자, 두 골 넣고 연장으로 간다 이런 어떤 좀 여유 있고 길게 바라보는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은데 1차전 때도 그랬고 2차전 때도 그렇고 실점을 하면 막 혼비백산해 약간. 맞아요. 1차전 때도 그랬어요. 그 2대1 되고 사실 파리가 따라붙을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허비해서 좀 아쉬움이 컸던 1차전이었는데 2차전은 더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팀의 문제 그리고 선수의 문제 모두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팀적으로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고요. 맨시티 선수들의 좀 다리를 보고 들어가는 태클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거 같이 보여. 뭐 실제로 의도는 본인만 아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 태클이 많았어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일단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디마리아의 장면은 누가 봐도 퇴장이 맞죠. 고의적으로 왼발로 페르난지뉴를 밟았고요. 욱한 거지 이건. 욱한 거지. 이게 가만 보면 페르난지뉴가 굉장히 영리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전노장 아니야. 이날 이제 로드리를 뺐잖아요. 이거는 난 엄청난 선택이라고 생각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이스한 선택이었다. 왜냐면 최근에 봤을 때 로드리가 불안한 부분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페르난지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리스크가 있는데 과감한 선택을 했고 결국 잘 맞아 들어갔으니까. 이게 참 진짜 결과론적인 게 만약에 진유 나왔는데 맨시티가 지거나 못했잖아요. 그럼 욕먹지. 그러면 왜 또 이상한 거 하냐. 로드리 썼어야지. 너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 나왔을 거야. 된다니까. 네이마르 상충하는 자리에 왜 페르난지뉴냐 이런 댓글이 달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꽤 잘한 모습을 보였고
일단 킴펜베 다닐루도 꽤 위험했었죠. 위험했어요. 킴펜베의 경우는 제주스 다리 쪽으로 좀 발이 크게 휘둘러졌어요. 이게 다리가 좀 뻗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위험했어. 제주스 다리가 좀 많이 위험했었고 다닐루도 이제 마지막에 양발 태클. 난 다니엘 페라이라 갖고는 야 이거 레드 나오겠는데 싶었어. 약간 그거는 맞아요. 드롭킥을 때리더라고.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그런 장면들을 주심들이 제재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결국 분위기가 계속해서 불씨가 좀 짚혀진 형태로 달궈지고 말았고요. 그 파레데스가 공으로 이제 맞춘 포든 거? 이렇게 누워있던 포든 머리 이렇게 한번 그래. 맞춘 적 있잖아요, 공으로. 맞아요. 이것도 분명 더 주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항의하던 진첸코 쪽으로 경고가 좀 갔죠. 진첸고가 그래서 엄청나게 흥분했을 때 페르난지뉴가 하지마, 하지마. 맞아요. 우리 이기고 있어, 하지마. 계속. 그게 결국 차이예요. 맨시티에는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 중심이 된 페르난지뉴가 있었고 그렇지. 얘네도 베테랑은 있어. 파리도 많은데. 많이 근데- 있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왜냐면 됐어. 얘네가 베테랑이 흥분을 하니까 그렇지. 맞아. 이 맞아. 경기가 말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이마르도 이런 상황에서 흥분을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 페르난지뉴도 간혹 가다가 헷가닥해서 빨간 카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시즌 리그 첼시전 그때 이제 팔꿈치 써가지고 왜 퇴장당해? 약간 이런 게 그게 있어요. 없는 선수는 아닌데 이제 어떤 대의가 앞에 보이니까 자제하자. 네. 이런 그게 되는데 파리는 그거를 좀 컨트롤하지 못했다. 그건 그렇죠. 좀 아쉽다. 네. 네. 멘탈 잡을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경기를 보면 충분히 레드카드가 한 3-4장 정말 나올 좀 법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라고 볼만한 기록이 있고 이제 보면 뭐 베라티 레이마르도 흔들렸고 이제 베테랑 디마리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 후에 되게 재밌는 트위터가 있었습니다. 뭐죠? 저도 이거 커뮤니티에서 듣기로 들었거든요. 아. 그 XG 필로소피라는 기대퇴장, 트위터에서 기대퇴장. 기대퇴장이라고 이거 장난이에요. 실제로 측정한 건 아니고 이거를 실제로 아까 히든폴 EP에 네. 우리 호해했는데 찬우 형도 요거를 이제 인용을 네. 하더라고요. 장난을 쳤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재밌어서 가져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맨시티 기대퇴장 0.03, 파리 생제르맹 기대퇴장 4.29. 그래. 육안으로 보기에도 3-4장 정도 퇴장이 나올 것 같았다. 아슬아슬해 보였거든. 네, 그런 걸 말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실제 집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장난삼아 한 내용이고 특히나 이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 네이마르의 부진은 굉장히 뼈아팠어요. 네이마르는 일단 그 멘탈적으로도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흥분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이 부담감을 좀 가진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팀의 경기가 말리니까 내가 더 뭔가 해야 돼 맞아. 라는 조급함의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좋아지면 여러 가지로 네이마르가 말리는 게 공격적으로 봤을 땐 내가 해결해야 된다. 때문에 끌어. 그죠? 패스를 해줘야 되는 타임. 물론 이 경기에서 이카르디가 사실상 없는 선수였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안 쓰는지 알겠더라고. 예, 이해합니다. 예, 충분히. 왜냐면 이거 진짜 이카르디가 있는 동안은 약간 10명이 싸우는 느낌이었거든. 그런 거에다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빨리 공을 가져오겠다고 굉장히 좀 과격한 플레이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마르는 네이마르대로 흥분하고 그치. 다른 동료들은 동료들대로 난 좋은 위치 잡았는데 볼이 안 오네? 그럼 그것도 선수가 흥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팀 전체적으로 네이마르의 플레이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아쉬워. 보이고 연계해야 될 때 계속 볼을 끌었습니다.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려는 시도에만 입각을 했지. 그 후반에 막 혼자 이렇게 이렇게 사이드에서 거의 돌잖아, 이렇게. 그렇게 그쵸. 나온 거. 정작 그 드리블도 위력이 없었죠. 볼을 좀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네이마르한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한계점이라고 했던 부분이 마무리와 득점이잖아요. 메시와 호날두, 특히 챔스에서의 호날두는 그거를 필요할 때 득점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이마르도 물론 챔피언스리그에서 깜노우의 기적처럼 본인이 어떤 상징적으로 대단한 역할을 한 경기도 있긴 했지만 있죠. 전체적인 커리어에서 그동안 메나이드와 비교했을 때 아쉽다고 평가받던 이 마무리, 득점력에서 이번 4강에서도 결국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파리의 상징 같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네이마르가 이런 식으로 흥분하면서 무너지면 저는 모르긴 몰라도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도 흔들림이 있을 거다. 이거 불안한데 이런 거. 네. 뭐 이날 이제 뭐 주심한테 항의할 때나 여러 가지 보면 눈빛은 진짜 승부욕으로 엄청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결국은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잘 팀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이럴 때는 차가워져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좀 잘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죠. 스탯을 보시면 슈팅 5번 때렸는데 수비한테 막힌 게 4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효슈팅은 팀적으로는 아예 하나도 없었고 드리블 시도 7번에서 성공이 4번에 그쳤던 뭐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었죠. 파리한테 이날 막판 이 멘탈적으로 흔들린 모습이 시즌 전체로도 굉장히 악재가 될 것 같은 게 파리는 지금 리그에서도 정말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능동적이지 않아요. 지금 수동적이에요. 그래. 닐이 지금 승점 76점으로 1위고요. 이 딜을 75점으로 1점 차 바짝 쫓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바치 감독의 모나코도 올 시즌 잘해서 승점 71점 일단 3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추스려야 되는 게 음. 아무리 지금 포체티노가 이번 시즌에 중도에 부임한 감독이라 하더라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의 어떤 클럽의 특성상 챔스는 뭐 그래도 이번에 4강 갔으니까 근데 리그 우승해야 돼요. 당연히. 안 하면 안 돼. 음. 3경기 1점이면 사실 이거는 가능은 한데 그렇지. 근데 만약에 릴이 그대로 그냥 전승한다? 불가 아니야. 불가지. 야, 자력으로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포체티노도 생각해볼 음.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멘탈 자체가 너무 아쉽고 릴이 한동안 약간 흔들리는 듯하다가 지난번 니스전을 또 개운하게 잡았어요. 그런 걸 보면 막판 정말 올 시즌 리그왕 트로피도 파리의 몫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 지금 멘탈로는 특히나도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리그 경기를 위해서라도 좀 분위기 쇄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팀 내에서도 포체티노가 그걸 좀 잘 뭉쳐야 될 겁니다. 네.